네, 지금은 국제무역사 1급 무역 자격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제무역사 1급 시험 내용은 폭넓은 깊이 있는 무역 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온 민간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과 통상, 그다음에 전자무역은 요즘에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지만 과거에 등의 무역 규범에 대한 폭넓은 이해, 통관과 황금 및 FTA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활용, 그다음에 각 유형별 대금 결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또한 각 유형별 무역 계약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다음에 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외환 실무의 이해, 그다음에 무역 서식 작성 및 해석과 활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 운송 및 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무역 업무에 필요한 중급, 고급 실력의 영어 실력을 주로 시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 및 그 합격 기준을 살펴보면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 시에 합격을 하고 있고 현재 시험 접수비는 4만 원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90분으로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무역 규범 과목과 무역 결제 과목으로 무역 규범은 대무역법, 통상, 통관, 환급, FTA. 다음에 무역 결제 과목은 무역 결제와 외환 결제로 객관식 80문항이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고 2교시는 20분이 쉰 다음에 11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무역 계약 과목과 무역 영어 과목으로 무역 계약에서는 무역 계약과 운송 보험, 무역 영어에서는 무역 영어와 무역 관련 규칙, 그다음에 무역 서식으로 되어져 있고 역시 객관식 80문항을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무역사 1급의 그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약 27.6%, 06%, 2018년에는 26.86%, 2019년에는 26.16%, 2020년에는 30%를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1급 시험 그 일정입니다. 현재 국제무역사는 그 50회와 51회가 올해 시행이 되는데 50회는 2022년 2월 26일 날 이미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51회 차는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1차 원서 접수와 6월 29일부터 2차 원서 접수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합격 발표는 8월 3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1교시 그 무역 규범과 무역 결제 부분에서 출제되는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무역 규범 부분에서는 대외무역법 내에서 수출입 거래와 특정 거래, 외화 획득, 그다음에 전략 물자, 원산지 제도,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 그다음에 수출입 실적, 그다음에 통상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 범위이고 관세법 부분에서는 관세법 총칙,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 의무, 과세 가격, 관세 부과 징수, 관세율, HS 품목 분류, 관세 감면, 관세 환급, 이의 신청, 보세 제도, 통관까지가 시험 범위며 별도로 FTA 부분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같은 1교시의 두 번째 과목인 무역 결제 과목에서는
무역결제와 외환으로 구분되는데 무역결제에서는 무신용장 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 방식, 그다음에 선적서류, 그다음에 특수 결제 방식과 UCP 600, ISBP 745가 시험 범위이고 외환 과목에서는 국제금융, 외환시장, 환율, 통화, 다음에 선물환과 선물, 다음에 옵션, 다음에 환위험 해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1교시 무역규범과 무역결제에 관련되는 법규와 국제 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대외무역법, 다음에 시행령, 대무역관리규정, 다음에 불공정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험 범위이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환급 특례법과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제 부분에서 시험 범위는 UCP 600, URC 522와 URR 725, 다음에 ISBP 745가 시험 범위이며 마지막으로 외환 부분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 거래 규정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교시 무역계약과 무역영어의 시험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무역계약에서는 계약 파트에서 무역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의 성립과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그 다음에 인코텀스 2020과 비엔나 컨벤션 1980 CISG가 시험 범위가 되고 운송과 보험에서는 운송에서는 운송 개론, 다음에 해상 컨테이너, 다음에 해상 용선, 다음에 해상 선화증권, 다음에 항공운송과 복합운송이 시험 범위입니다. 보험 부분은 적하보험 개요와 약관, 보상, 다음에 부가조항과 면책 부분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교시 네 번째 과목인 무역영어에서는 통신문, 다음에 계약서, 다음에 영장문과 문장의 순서, 그 다음에 국제규칙인 인코텀스 2020과 UCP 600, 다음에 비엔나 컨벤션 1980, 다음에 대금결제 조건 및 선적서류와 다음에 무역용어, 기타 규칙 및 신용장을 영어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교시에서 국제규칙과 관련 법률을 찾아보면 국제규칙에서는 무역계약에서는 인코텀스 2020과 비엔나 컨벤션 1980, 그 다음에 그 중재조항인 뉴욕 컨벤션 1958이 시험 범위이고 운송 부분에서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그 규칙, 로테르담 규칙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험에서는 구협회 약관과 신협회 약관이 시험 범위이고 마지막 무역영어에서는 앞에서 중복되지만 UCP 600과 ISBP 745, 다음에 인코텀스 2020과 비엔나 컨벤션 1980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회차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회와 51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37회부터 47회까지 10회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역규범에서 대외무역법에서는 대략 11문제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관세법에서는 24문제에서 28문제까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전자무역은 37회부터 41회까지는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되다가 42회부터는 현재 전자무역에 대한 부분이 출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목인 무역결제 부분에서는 결제 부분에서 26문제에서 28문제까지, 외환 부분에서는 12문제에서 최대 14문제까지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교시 무역계약과 무역영어의 출제 경향을 문제수를 살펴보면 우선 무역계약 과목에서는 계약에서 26문제에서 28문제, 그다음에 운송에서 6문제에서 최대 8문제,
보험은 항상 6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무역 영어는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영어로 40문제가 출제돼서 매회 총 160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합격 전략으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규범 중에 대외무역법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37회부터 47회까지의 통계에서 수출입 거래가 59문제가 출제돼서 전체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거래가 대략 7%, 그 다음에 외화 획득이 9%, 그 다음에 전략 물자가 6%를 차지하고 있고, 원산지 제도 부분이 총 19문제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 부분이 총 14문제가 출제되면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실적이 8%, 다음에 통상 관련된 부분이 한 문제 정도가 1%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대외무역법 부분에서 수출입 거래가 45%, 원산지 제도가 14%,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이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분만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60% 이상 70%까지를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는 www.법law.go.kr 사이트에서 대외무역법 등 여러 가지 관세법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외무역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고 대외무역법 내에는 인적관리, 무역업 고유번호와 행위 및 대상의 관리, 수출입 공고, 다음에 수출입 승인 및 승인 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와 상황 허가, 산업설비 수출, 다음에 수출입 질서 유지, 무역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부분이 출제 범위이고 수출입 정책의 관리에서 행정벌 부분이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무역법 시행령과 대무역 관리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수출입 공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규범의 관세법 부분입니다. 관세법 부분에서는 우선 관세법 총칙이 총 14문제가 출제돼서 5%, 납세자 권리 의무가 4%, 과세 가격이 9%,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징수가 무려 52문제가 출제돼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율이 약 4%, HS 품목 분류가 4%, 관세 감면이 20문제로 7%를 차지하고 있고 관세 환급 부분이 평균 4문제에서 6문제까지 41문제가 출제돼서 14%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의 신청은 3%, 보세 제도는 8%, 다음에 통관이 11%, 다음에 FTA 부분도 매회 4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38문제가 출제돼서 1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부분에서도 관세 부과 징수와 관세 환급, FTA 부분이 대략 40%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세 가격 부분을 더 공부하신다면 50% 이상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리면 관세법은 역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관세법 내에서는 인적 관리와 행위 및 대상 관리, 관세 관련 행정 관리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관리는 통관 가능자와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고 있고 행위 및 대상 관리에서는 통관과 관세 부과 징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관련 행정 관리에서는 관세 심사 및 심판, 다음에 행정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밑에는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 규칙이 나눠져 있고 관세법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관세의 직접적인 법률로는 관세환급특례법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관세법에 준용되는 법률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정으로는 WTO 협정, WCO 협정, 그다음에 에스캡 협정, ATA 까르네 협정, 소파 협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역규범이라는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무역법과 관세법과 같은 법률을 다루는 문제는 응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무역의 경우에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구매 확인서, 대무역법의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의 전자화 부분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역 결제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용장 결제 방식이 총 69문제로 23%, 신용장 결제 방식이 75문제로 25%, 다음에 선적 서류 부분이 69문제로 23%, 특수 결제 방식이 7%고 무역 결제에 관한 국제 규칙 UCP 600과 ISBP 745 부분에서 73문제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결제 방식에서는 무신용장 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 방식, 다음에 선적 서류와 국제 규칙을 공부하신다면 무려 90% 이상을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UCP 600의 조항별 규정 내용을 보시면 UCP 600은 1조부터 총 39조까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각 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무역 결제는 한글로 문제가 UCP 600에서 출제가 되고, 나중에 이 과목에서 무역 영어에서는 영어로 출제되기 때문에 UCP 600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ISBP 745에 관련된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적 고려사항부터 일반 원칙 A조항과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의 B조항, 그 다음에 송장의 C조항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복합 운송 서류의 D조항,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E조항의 내용도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F조항은 비유통 해상 화물 운송장이고, G조항은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H조항은 항공운송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J는 내수로 철도 운송 서류, K는 보험 서류와 부복, L조항은 원산지 증명서, 다음에 M조항은 포장 명세서, N조항은 중량 명세서, P조항은 수익자 증명서, 마지막 Q조항은 분석, 검사, 위생, 검역 및 기타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무역결제의 과목인 외환 부분입니다. 외환 부분은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26문제가 출제돼서 19%, 환율과 통화 부분에서 21문제가 출제돼서 16%, 다음에 선물환 및 선물 부분에서 38문제가 출제돼서 28%, 옵션이 14%, 환위험 해지가 22%로 국제금융 외환시장과 선물환 선물, 그다음에 환위험 해지 부분만도 공부하셔도 60% 이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결제 과목의 합격 전략을 설명드리면, 무역결제 과목에서는 단순히 대금 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와 관련된 국제 규칙, UCP 600과 ISBP 745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매회 비슷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외우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환 부분에서 환율과 외환 실무는 이론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무역사 부분에서 외환 실무 부분은 다른 그 무역 자격증에서는 출제 범위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공부 때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교시 무역계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계약의 특성과 사전 준비가 22문제로 7%, 무역계약 성립은 55문항으로 18%, 다음에 무역계약 이행 부분은 88문항으로 29%가 출제되었고, 무역계약 종료는 33문항으로 11%, 그다음에 인커텀스가 2010이고 2020년 이후부터는 2020으로 출제가 돼서 59문제로 20%,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42문제로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 부분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이행, 그다음에 인코텀스와 비엔나 협약을 공부하신다면 무려 80% 이상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코텀스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인코텀스 2020 서문 중에 국내 국제 거래의 사용을 위한 인코텀스 규칙은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대처한다. 인커텀스 2020 규칙을 물품의 매매 계약에 편입을 하면 위험과 비용 및 운송과 통관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들의 각각의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법적인 분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는 첫 번째 위험, 리스크, 책임의 한계와 비용, 코스트 비용의 한계를 구분할 수 있고, 다음에 각각의 의무에서 셀러의 의무를 A1부터 A10까지,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를 B1에서 B10까지, 운송과 통관, 적하보험 부보 등에 대해서 각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커텀스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FCA에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추가로 매도인이 요청하면 운송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개별 규칙의 조항의 순서를, 특히 재반 비용을 A9과 B9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CIP의 부보 의무를 상향 조정해서 ICC-C에서 ICC-A로 상향 조정했고, 이는 CIF의 ICC-C와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FCA와 DAP, DPU와 DDP 조건에서는 선택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운송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한 인커텀스 2010에서 DAT 조건을 인커텀스 2020에서는 DPU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에서 보안과 관련된 의무를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명문에 대한 조항을 가이던스 노트에서 explanatory note for user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별 개정 내용 중에는 FCA에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추가되었고, CIP에서 ICC-A 조건으로 부부하도록 되어져 있었고, DAT 조건을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의 운송 파트에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운송 개론에서는 8문제로 11%, 해상 운송 중에 컨테이너 부분에서 19문제로 25%, 선박과 용선 계약은 13문제로 17%, 선화증권이 21문제로 28%, 항공운송이 10문제로 13%, 복합운송이 4문제로 5%를 차지하고 있어서
해상 운송 중에 컨테이너와 선화증권, 다음에 항공 운송만을 공부한다고 해도 전체 비중의 60% 이상을 공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부분입니다. 보험은 적하보험 개요 부분에서 25문제가 38%, 그다음에 적하보험의 약관과 보상 부분에서 32문제로 49%, 부가조항 및 면책에서 8문제로 12%로 적하보험에 대한 개요 부분과 적하보험의 약관과 보상 부분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험 부분에서 신고 협약의 약관을 비교하는데 ICC 조건에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육상 운송으로 구분하고 해상 운송에서는 ICC A 조건, 전 위험 담보 조건과 다음에 ICC B에서는 분손 담보 조건, 다음에 ICC C에서는 단독 훼손 부담부 조건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상 손해 종류에서는 우리가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그 다음에 공동 훼손과 단독 훼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에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인코텀스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또 국제 운송 부분에서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항공 운송과 복합 운송도 기출 문제 위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 보험에서는 용어를 묻는 간단한 문제부터 보험 증권이나 적하 약관상 담보 위험, 또 면책 위험 등을 묻는 까다로운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와 더불어서 암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영어에 대한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무역 영어는 통신문과 무역 실무 용어 및 국제 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통신문에서는 57문제로 13%, 계약서 부분에서는 30문제로 7%, 그 다음에 영장문 및 문장의 순서는 43문제로 10%, 그 다음에 인코텀스에서 7%, UCP 600에서 6%, CISG에서 5%, 대금 결제 조건에서 6%고 선적 서류, 기타 서류에서 14%와 용어 및 기타 규칙에서 26%의 비율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신용장의 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장문 문서 순서 부분과 선적 서류, 그다음에 무역 용어 및 기타 규칙을 공부하시면 대략 40%가 넘고 인커텀스나 UCP, CISG, 대금 결제, 신용장 부분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부분의 중복 부분이며 단지 영어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역 영어의 합격 전략은 최근에 선화증권, BL이나 인보이스나 상업송장 또는 LC, 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영어 지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문제를 읽는 속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위주, 무역 용어 단어 위주로 키워드를 잘 발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국제무역사를 취득할 때 무역영어 과목에서 꽈락을 면할 수 있고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무역사 1급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